기계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대체했던 과거와는 달리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인 기능도 수행하면서 산업과 사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와 폭은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범국가적인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인공지능 1등 국가를 목표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고 인공지능으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변화에 비해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나 로봇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로봇이나 컴퓨터, 전자기계.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기가 흘러가니까. 로봇이나 최신 기술이 포함된 기계를 인공지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나 기계라고 해서 모두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지능을 가진 기계나 기술을 말합니다. 다양한 예로 좀 더 쉽게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간의 지능을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이미 인간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갖춘 컴퓨터가 인공지능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 기능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우유와 빵을 구매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A씨가 배가 고파서 웹사이트에서 우유와 멜론빵을 샀습니다. 다음날 같은 웹사이트에서 B씨는 우유만 샀습니다. 이때 컴퓨터가 B씨에게 멜론빵도 구매하지 않겠냐고 추천했다면 이러한 기능은 인공지능일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유를 샀던 A씨가 구매한 물건을 단순히 B씨에게 소개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그렇다면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C라는 인물을 넣어 다시 생각해봅시다. A씨는 우유, 멜론빵을 구입하고 C씨는 우유, 머핀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우유만 구매하려는 B씨에게 멜론빵과 머핀 중 어떤 빵을 추천해야 할까요? 무작위로 추천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빵을 선택해서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하려면 B씨가 구매할 확률이 높은 빵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를 컴퓨터가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구매 이력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A씨와 C씨 중 어느 쪽이 B씨의 맛 취향과 맞는지 알면 B씨가 구매할 확률이 높은 물건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A씨는 야채가 들어간 짠 음식을 선호하고 B씨와 C씨는 단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 따라 C씨가 구매한 머핀을 추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컴퓨터가 B씨와 C씨의 취향에 가까운 빵을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컴퓨터에게 단빵과 달지 않은 빵에 관한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는 방법입니다.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빵의 종류가 8종류라면 8종류의 빵 맛이 어떤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컴퓨터에 입력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으면 구매 이력을 분석해서 A씨는 달지 않은 빵을 많이 사고 B씨와 C씨는 단빵만 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씨의 취향에 가까운 인물이 C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미리 알려준 빵의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알려준 정보가 없는 빵을 구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에게 연유빵이 단빵인지 아닌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유빵이 단빵인지 아닌지에 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컴퓨터는 B씨가 단빵을 많이 샀는지 달지 않은 빵을 많이 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는 연유빵이 단빵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컴퓨터가 사용하는 방법이 함께 구매한 빵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연유빵을 구입한 사람들이 다른 단빵도 같이 산 적이 많은 경우 연유빵을 단빵으로 추측하고 달지 않은 빵을 많이 산 사람들이 구매한 경우는 연우빵을 달지 않은 빵으로 추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연우빵을 구입한 O씨와 U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의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O씨는 소시지빵, 도넛, U씨는 딸기 케이크, 초코빵입니다. 이때 미리 입력해둔 빵 정보를 바탕으로 O씨와 U씨는 단빵을 더 많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컴퓨터는 연유빵은 단빵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빵이니 단빵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결국 컴퓨터는 연유빵을 산 B씨는 단 음식을 좋아하며 C씨와 맛 취향이 가까우니까 C씨가 구매한 단 머핀을 추천하자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서 정답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답을 스스로 판단해서 도출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물리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지식과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솔직히 두려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